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련돼서 여러분과 1시간 반 동안 같이 내용을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잘 알면서도 많이 실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가장 우리가 실수하는지 이런 내용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련돼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에 우리가 기초를 해서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이 시행령 26조에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네, 이 조항에 보면은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조금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대표회의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 소장님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 부분이 왜 중요한지 관련돼서는 오늘 강의 내용에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승인이 필요할 때는 변경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냐? 네, 대표 회의에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이후 이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맡으면은 네,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 조항으로 보면은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사항 이 내용에 보면은 제2항의 4호에 23조 제1항부터 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거 반드시 의결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는데 23조 제1항부터 5항까지 있는 것만 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보면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하는 그 내용들, 우리 관리 주체가 하는 일들에 관련돼서는 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산안을 얘기하면서 관리비 등이라는 부분을 테마에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관리비 등이란 뭐냐? 이 정의를 우리가 잘 모른다면은 다툼의 소지가 계속 여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관리비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리비, 그다음에 사용료, 우리 사용료 등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그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그 밖에라고 해서 큰 테마로 보면 4가지 정도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부터 4항의 제1호부터 4호까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 이 관리비 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1시간 반의 강의 내용에 가장 중점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관련돼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법적 근거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습관을 좀 드려야 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맨날 하던 일인데, 하던 일인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이라는 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뭐냐? 이 관리비는요, 우리가 법에 우리 시행령에 정해놨죠. 10가지 항목입니다. 일반 관리비부터 청소비, 경비비, 소득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유지비, 설비 유지비라고 하죠. 난방비, 급탕비, 시설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이 10가지 외에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비 등이라고 해서 그 안에 관리비가 있고 사용료 등이 있고 장선 충당금이 있고 그 밖에라는 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관리비라고 하면은 이 10가지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서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냐? 보통 관리 규약에 예비비 적립금을 사용할 때 관리비의 지출 비목, 지출 사유, 지출 금액 이런 것들을 대표회의에 의견을 맡는다 써 있죠. 그러면은 여기 나온 10가지 항목이 아니면 예비비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우리가 민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그런 민원들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 중에 여러분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이 채팅창을 같이 띄워놓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요청을 해서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편한데 어떤 분은요 질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요 그 질문은 쉬는 시간 아니면 제가 확인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질문을 읽고 있으면 제가 방송사고처럼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그 질문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는 질문은 제가 대답을 지금 해드릴 수 있지만은 길게 하는 질문이라고 하면은 뭐 시간이 1시간 반이니까 중간에 한 5분 정도 쉬는 시간에 읽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해드리고 필요하다면은 차후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강의 내용에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승강기 유지비와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 이 관계에 관련돼서 우리가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승강기 유지비 하면은 뭐가 승강기 유지비인가? 우리가 이 부분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용역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용역이 아닌 거에서 고치는 비용이 있으면은 승강기 수리 비용. 예, 보통 우리가 수리하는 이런 비용들. 그러면 승강기 용역에 관련돼서는요, 뭘로 정의하고 있냐? 우리가 그 한 달에 한번 점검하는 거 이것만 용역비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에 보면요, 돈을 들이지 않고 이상이 생기면 수선화 해주죠. 이런 것도 용역에 이제 보통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고치는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이 필요하냐? 장기 수선을 통해서 고치는 비용이 있고 그냥 고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기선 충당금이 아닌 일반적으로 고치는 비용은 수선 유지비가 아니라 승강기에 우리가 고치는 비용은 승강기 유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승강기 관련된 것은 승강기 유지비라니까 승강기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비용도 승강기 유지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수선 유지비 안에 시설 유지비가 있죠. 여기 안에 부과할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주택 회계처리 그 해설서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해설서를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쉽게 과목별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항목이 아니면 관리비가 아니라는 거 첫 번째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말씀드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파트 안에서 생긴 비용이면은 무조건 관리비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을 잘못 부과하게 되면요. 우리가 용도에 사용이 되면은 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과태료 조항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 회사라면은 관리비 사용료를 용도에 사용했거나 장기선 충당금을 용도에 사용하면은 용도에 사용을 해서 1,000만 원 과태료도 있지만은 위탁관리 회사는요. 네, 회사인 관리처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조항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관련돼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한번 시행령에 있는 상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인건비, 제3호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에 부대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자체 대전의 동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감사를 나갔더니 입지자 대표 회장님이 연합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연합회 비용을 가면서 3만 원인가 2만 원을 매달 나가는데 이 비용을요. 이 교육훈련비로 부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걸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비는요. 우리 직원들의 법적인 비용입니다. 그냥 비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교육훈련비로 보고 있는데 대표회장님이 자기네 그 모임 비용입니다. 근데 교육을 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공문을 발송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 회의를 하고 남들 교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훈련비 나갔으니까 어떤 처벌이 있냐? 이거는 대표회장님이 대표회에서 나갔지만은요. 이 일반 관리비, 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관리 주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처벌받습니까? 관리 주체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네, 그렇지만은 이걸 부과한 거는 관리 주체가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네, 승강기 유지비. 이 승강기에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재부대비, 자재비 등 그다음에 요것만 승강기 유지비입니다.
요거 말고 승강기 관련돼서 전기료는 공동전기료, 승강기 쓰는 전기료요. 공동전기료. 그 다음에 승강기 관련돼서 우리가 검사하는 비용은 수선 유지비 안에 시설 유지비입니다. 네, 이런 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이건 요즘에 짓는 아파트에 많이 이제 있는 것들이죠. 예전 아파트에는 이런 비용은 벌써 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난방비, 급탕비, 이거는 중앙난방이죠. 자, 이제 수선 유지비입니다. 수선 유지비에는 가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선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나번은 시설 유지비,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시설 유지비 안에 이제 검사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 비용, 재예방비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소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수선비입니다. 이 수선비가 왜 중요하냐.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 부분의 수선에 관련된 거, 승강기를 뺀 나머지는 다 수선 유지비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과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 수선에 포함되냐 아니면 안 되냐 이 구분을 잘못해가지고요. 사용하게 되면은 용도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민원도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민원이 왜 들어올까요? 네.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걸 알까요? 모릅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대부분은 소장님들 아니면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내가 있는 아파트에서 무슨 뭐 내가 하는데 뭘 모르는 내가 왜 민원을 넣겠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관리소장님이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장님이 뭔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생긴 거죠.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분류만 다시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그분의 민원 내용은요. 민원을 들어오면은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은 우리는 시정을 시켜야 되고 관련된 또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용도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거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 엄청나게 크게 발전된다는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장기수선에 관련돼서 요게 장기수선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정말 구분이 안 될 때, 그럴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 그거는요 해당 지자체에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요 지자체에 물어봐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쉽게 저는 이렇게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건 확실하게 장기수선 계획으로 말하기도 뭐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장기수선 계획이 없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권합니다.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회의죠. 대표회의에서 우리는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요 시설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설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규약에 이제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장기수선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수선 유지비로 하겠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수선 유지비를 하겠다. 이 의결을 하고서 수선 유지비로 사용했다. 이건 뭐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는 이런 항목에서 그럴 경우라면은 이거는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왜 케이스라고 하냐? 혹시 판단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과태료죠. 가장 최악은 과태료잖아요. 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 입장에서 아파트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법원으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면요. 법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읍수를 한다고 하죠. 우리 정당성은 우리는 주장하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는 판단하기 힘들고 대표님들도 이렇게 하기 힘들다.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문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럼 만능으로 다 하냐? 네, 저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태료는요 고의과실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이거 수선 유지비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선 유지비를 하라고 했는데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냐? 부과하면요 과태료 다 취소됩니다. 왜? 지자체에서 했는데 내가 고의나 일부를 했거나 뭐 과실이 있는가 이제 물어봐서 정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은 그걸 쓰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자, 장기수선 충당금 여러분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금 밑에 안전진단 실시 비용이라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면 읽어보시는 정도로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 등입니다. 사용료는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그다음에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그다음에 단지 내에 있는 보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이게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의 제2항 3항이죠. 이 항목에 있는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항목은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요, 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항목 외에는 우리가 비용이 발생해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아파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 지자체마다 그 관리계약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준칙에 보면은 잡수익을 우선 사용하는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명시해놓고 사용하시면은, 예, 그곳에 명시해놓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거기도 명시를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남았죠. 네, 법적 기타 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한다. 그 대신 이거 이제 우리가 주민 공동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A라는 업자한테 우리 헬스장을 전부 다 위탁하고 그분이요 한 달에 얼마씩 우리한테 돈을 내고 우리 관리 주체한테 내고요. 그 다음에 주민한테 직접 돈을 받습니다. 이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사람한테 위탁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네, 주는 거고요.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사용료 관련돼서는 관리체가 주민한테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범위지, 우리가 흔히 그냥 위탁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통째로 주고서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수가 필요한 시설 두 세대 이상 공동 사용된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어떠한 경우 외에도 여러분들은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민원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에 보면요, 그 세대 요즘에 전부 다 이렇게 번호를 눌러가지고 들어가죠. 1층 현관에 들어가나 아니면은 카드를 이렇게 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그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다가 뭔가 웹을 깔면요, 한 달에 뭐 1,100원 뭐 얼마를 낸대요. 뭐 얼마 내면은 그 이 기계에다가 그 뭐 칩을 넣어놓는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전부 다 그 웹을 깔아가지고 번호가 그 집에 5명이 근처만 가면 저절로 열립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 말하는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도 관리비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를 부과 못한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한 22에서 25년 정도 전에는요, 우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분여비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전이죠. 한 1998년도 이전일 겁니다. 8년도 뭐 이 정도 전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관리비 용지 따로, 분여비 용지 따로 해서 한꺼번에 두 장의 용지를 같이 이렇게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는 그게 여기 해당 안 된다 하면은 별도의 용지로 해서 관리비가 아니라 다른 용지로 해서 뭔가 한다면 상관없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자동이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지를 안 내는데 강제성도 없고, 네,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런 아까 좀 말했던 최첨단 시설이죠. 그런 시설에 관련돼서는 뭘로 볼 수 있을까 딱 봤더니 여기에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원하는 사람들만, 네, 사용하는 사람들만 부과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제가 이 뒤쪽에 내용에 넣어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관리 규약에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주민한테 뭔가 금전적으로 뭔가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규약이 있죠. 있는데 그 비용을 이 관리비 고지서에다가 부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채팅란에다가 필요하시면은 뭐 있다 없다 뭐 있다 없다 이걸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있다 없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다고 공식적인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앞에 여러분이 직접 안 계신데 이런 상태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다면은 강의하는 저도 상당히 힘이 좀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왜 없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유권 해석도 나와 있는데 이유가 이겁니다. 이 관리비 등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관리비로 부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부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 지금 내용이 가장 사업계획과 예산안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리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정산제, 예산제를 하는데 이 정산제, 예산제 요거를 우리는 어떨 때 정산제, 어떨 때 예산제를 사용하는지 이거는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모든 내용은 예산제 안에 정산제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소에서는 편하게 예산제, 정산제 얘기할 때 뭘로 얘기하냐면요. 예산제 하면은 그냥 우리가 1년 동안에 그 예산을 세운 거를 12분의 1로 해서 똑같이 부과하는 거 이걸 우리는 예산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제는 뭐냐? 매달 조금씩 돈이 더 나갈 수 있고 좀 적게 나갈 수 있죠. 이게 틀려지죠. 그래서 매달 정산해서 부과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정산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정산제와 이걸로만 얘기하면은 정산제와 예산제를 혼용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 장기성 충당금은 우리가 일정하게 부과하고 있죠. 네, 그럼 그건 뭡니까? 예, 그건 예산제죠. 여기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입자 대표 운영비도 거의 같은 돈을 부과하고 있죠. 예, 매달 똑같이 예산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 경비가 똑같이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 다시 선거를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해 또 부과한다. 이건 또 정산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혼용하고 있다는 걸 보고 원래는요. 정산제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 예산제의 범위 안에 우리는 예산제라는 내용 안에 예산제도 있고 정산제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란 그 안에서 예산과 정산을 혼용해서 부과한다. 이게 가장 우리가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물음표로 이렇게 하는 게 질문인데요. 예산 책정 이후에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모든 계약이요. 12월 말일날 딱 끝나면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중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경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산제로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산제로 우리 하기 때문에 예산만 한번 세우는 우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제 하는 분들은 돈을 부과해야 되니까 추경을 하죠.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 뭐가 정답일까요? 두 분 다 예산제로 하고 있든 정산제로 하고 있든 간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 원인에 관련돼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근거 조항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거 조항이 뭐냐? 밑에 있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예, 이 회계처리 기준은요. 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26제 보면 지출 원인 행위에 요거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예산의 범위가 넘었어요. 적으면은 나중에 상관없는데 넘었으면은 추가 경정 예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관리계약 준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조입니다. 여기에 뭐라 써 있냐면요. 관리 주체는 26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자, 승인은 이렇게 받았는데 이 금액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 보면은 회계처리 기준에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관료계약도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어긴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료계약을 어기고 법 관련된 규정을 어겼다.
그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가구 2차량 주차비를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나요?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주차장 쉽게 생각하면은 주차장이 부대 시설이죠. 예, 공용 시설물이죠. 예, 거기에 대한 사용료고 그 대신에 이거 부과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이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관리 규약에다가 1가구 2차량일 때는 뭐 두 차량 2차량일 때까지는 면제, 뭐 3차량일 때는 한 대당 얼마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요. 관리규약에다 명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관리규약에다 명시하는 게 다툼의 소지를 가장 많이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규약인 하위 규정에 주차장 관리 규정 정해가지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리 규정의 그 법적 그 위치와 관리규약의 위치는 틀립니다. 자, 관리규약의 위치는 뭡니까? 주민들한테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나 주차는 이 하위 규정은 뭡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정, 개정, 폐지 다 할 수 있죠. 단지 거기서 보면은 그 과정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고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관리규약에 이렇게 돼 있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받아서 이의 제기 있으면 다시 검토하고 이런 거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민원 사례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운영 규정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영 규정은 대표 회의에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차이점 하나를 딱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차이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리규약은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면은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건 할 수 없죠. 이거는 불법입니다. 하면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관리규약의 하위 규정인 각종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운영 규정은 제정, 개정, 폐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들이 그거는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헬스장을 사용하는데 헬스장 비용을 한 세대당 2만 원을 받겠다. 결정할 수 있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그 아파트 관리규약에는요. 헬스장 거기에 공동 시설물을 사용할 때 그 비용을 결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몇 프로 이상 예를 들어 물어서 결정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동의할 때 그걸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관리규약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고 대표에서 결정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과 관리규약이 있죠. 여기 내에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규약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데 법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이 관리규약을 참조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관리규약에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럼 대표에서 그냥 결정하시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대표 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무수부리의 어떤 뭐 권한이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뽑아주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의 뜻을 조금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정 기준을 보면요. 관리비는 주택 공급 면적, 세대별 등으로 이제 관리규약으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 공급 면적에 관련돼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나갔다가 이게 청주에서부터 처음에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 여러분 주택 공급 면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나오죠. 뭐 장기선 충당금도 주택 공급 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주택 공급 면적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 면적 플러스 그다음에 주거 공급 면적. 그래서 주거 공급 면적이 뭐냐? 지상층에 있는 거, 지상층에 있는 승강기실이라든지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한 걸 여러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날 이 주택 공급 면적이라는 정의는요. 어디서 나오냐면은 공동주택을 처음에 이렇게 지을 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그 내용에 맞춰서 이제 사업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공급 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2009년 4월 1일 1월 1일 날도 개정됐고 2009년 4월 1일 날도 또 개정됐는데 4월 1일 날 개정된 거에서 공급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쉽게 말하면요. 주거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인데 공용 면적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는 말 의미에서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지금은 우리가 2009년 4월 1일 이후로 해가지고 요게 공급 면적이라는 말이 바뀌었으니까 이 이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입주한 아파트라고 하면은 뭘로 써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과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을 합친 면적으로 할 때 비교 대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돼요. 우리는 관리비를 똑같이 부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거 전용 면적을 하게 되면은 이것만 부과하는 아파트는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K아파트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똑같다는 가정으로요. 옆에 아파트하고. 단지 요것 때문에 단가가 높게 나옵니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관리 규약에 보면은 주택 공급 면적으로 부과한다는 그 기준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그 밑에 땡땡이 딱 쳐놓고 주거 공급 면적이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주거 공용 면적 가로 열고 공동주택의 뭐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민원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K 아파트에서도 주거 그 공급 면적이 뭐냐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냐? 법에 관련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제가 여기 앞에다 넣은지 약간 뒤다 넣은지 그 순간적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관련돼서 공식적인 여러분이 질의하신 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신 공동주택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은 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관리비 등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종류로 말씀드렸죠.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위반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관리비 부과 등의 관련 업무 절차 개요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 올해로 말하면은 올해 11월 말일까지입니다. 우리 관리주체는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입자 대표 회의에 제출하죠. 제출하면은 입자 대표 회의에서 승인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예산안과 그다음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분명히 11월 말일까지 입자 대표 회의에 제출한다는 건 대표 회의에 그냥 대표 회장님한테 제출하면 되냐? 안 됩니다. 대표 회의가 뭡니까? 대표 회의는요. 회의를 여는 회의체예요. 회의체이기 때문에 회의에다가 안건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려놓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정이 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죠.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그리고 또 이 징수해서 돈을 보관도 하죠. 자, 근데 나갈 때 관리비, 사용료, 장기전 충당금 근데 관리비하고 사용료 이런 통장과 장기전 충당금은 법적으로 통장을 다르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선정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집행하고 외부 업자들이나 누구든 집행하면 됩니다. 근데 사업자 선정 지침에 해당되는 거다 그러면은 선정 지침에 따라서 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공개한 우리가 부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달 말일까지 47개 항목을 이렇게 그 옆에 그 내용이 있죠.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개하는데 보통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클릭하면은 다 자동으로 넘어가죠. 근데 안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지금 하나 써놨는데 적립요율을 사용하여 적립요율 사용액을 포함하여 공개 장기전 충당금. 장기전 충당금 잔액은 넘어갑니다. 금액은 넘어가요. 근데 적립요율은 우리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조금
기억했다가 한 번씩 빠진 게 없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 2월 달, 2월 달 이내,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서와 결산서, 사업 계획은 사업 실적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산에 관련돼서는 결산서죠. 요거를 가지고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네, 우리 입자 대표에 제출해서 승인을 맡는다. 이 정도까지 보면은 관리비 부과와 예산과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전체적 흐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관리비가 돌아가는 그런 그 사이클인데 여러분 이 사이클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요 전부 다 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법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소장님들이라도 민원은 생깁니다. 왜? 무조건 되고요. 흠을 잡기 위해서 막 뭔가 이렇게 쓰시니까 민원은 생깁니다. 그럼 민원 생기면은 이제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어디로 옵니까? 지자체로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들이 이런 근거와 규정에 따라서 그 정도로 해서 큰 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문제 없습니다 해놓고 더 달러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근거 있는데 그대로 안 한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항상 한 번씩 찾아보는 습관들을 갖는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정말 멋진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관리 전문가인데 관리 전문가는요 자격증을 따면 관리 전문가 되는 거냐?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우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딴다는 건요 이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 시험 이거죠 커트라인이죠. 그러고 나서는요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네, 관련된 규정을 보고 그리고 확인하고 모르면은 이 지도감독 기관에 지도감독 그 관청에 여러분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은 여러분이 일에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련돼서 뭐를 포함해야 되냐? 예, 우리 기본적으로 관리비, 사용료 등 그다음에 장기선 충당금 이건 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의 수입, 관리 비용도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 주체에서 하는 모든 사업, 모든 일이죠. 그다음에 나가는 모든 돈 나가는 거, 이 모든 거는요. 이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그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몇 가지 빼먹었었는데 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더 멋진 전문가가 가면 갈수록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빠진 거는 여러분 메모했다가 다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거기다 포함시켜 놓고 이거를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은 2, 3년 지나면은 모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소장님이든 간에 정말 멋진 전문가로서 관리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을 세운다. 네, 그럼 이제 상세적인 내용이 뭔지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관리체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대표회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대표회의는요. 그 제출하는 거는 우리가 근거가 시행령 26개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하는 관련돼서 50개도 있다. 대표회의에서는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은 관리 주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근데 피치 못하게 아파트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다. 승인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네,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 55제 보면 예산 불성립 시에 예산 집행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유권 해석으로만 돼 있었죠. 예전에 우리가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이 공적으로 안 나왔을 때는 유권 해석으로 그러면 전년도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해라 뭐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하는데 근거를 회계처리 기준에 아예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경입니다. 관리주체가 추경 예산 편성을 보고하는데 사업계획 변경 및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 추경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1년 예산 세우니까 이 1년 예산이 다 넘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뭐 상관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조금 더 오버될 것 같다 그러면은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추경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분기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관리비를 우리가 지금 7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추경하면 추경을 의결하고 의결하는데
3개월마다 분기별로 관리 주체가 그 세입 세출 결산서를 우리가 어느 쪽 사용했다는 거를 대표 회의에 공개를 하죠. 보고를 하죠. 그럼 대표에서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입자 대표 회의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3개월마다 우리가 대표 회의에서 분석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아니면 어떤지 이런 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 관리체가 올리니까 부족하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개월마다 한 번씩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한번 추경이라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세출 예산, 세입 예산, 예산의 전용 및 2월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세출입니다. 관리기구 운영비, 공동주택 관리비, 그다음에 공동 사용료, 관리의 비용, 이익 잉여금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출 예산에 이제 포함된다. 세입 예산은 관리 수익과 관리의 수익. 그다음에 전용입니다. 예산액은 과목 간 이를 전용할 수 없고 2월에도 사용할 수 없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목으로 세웠는데 B라는 항목이 좀 남았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갖다 그냥 이쪽 옮긴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는 추경해서 모질라면 올리고 여기는 남으면 추경해서 줄이면 되겠죠. 이거를 3개월 단위로 하면서 여러분이 관찰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전용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거를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를 잘 이용한다면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네,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2월 공사는 제외. 네, 이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죠. 우리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소장님들 이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한번 그 채팅으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쓰려면은 고민이 되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선 유지비 안에 그 시설 유지비에 각종 점검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기 시설을 3년마다 검사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쪼개서 걷죠. 그러면은 이거는 3년마다 하니까 그럼 모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올해 7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12월 달에 걷었어요. 승강기 이제 우리가 검사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입니다. 그럼 이 비용은 내년에 또 7개월 나머지 개월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합쳐서 돈을 내고서 승강기 검사를 맡아야 되죠. 자, 이건 이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잘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하자 소송으로 받은 승소금도 관리의 수익으로 세출 예산에 반영해야 되나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오늘 요 주 강의 내용에 네,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 부분은 제가 한번 쉬는 시간 끝나고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실제 발생한 수입, 지출 금액 이런 것들을 갖고서 그 당일 연도에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 아니면 더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걸 분석하는 건데 이걸 하는 목적은요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회계처리를 할 때 어떤 기준들을 삼아야 된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 항목 안에서 예산 금액 전용될까요?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혹시 아파트에 수선 유지비 해놓고 그 세부 항목 있잖아요. 항목으로 저기를 만들어 놓으시나요? 그 과목을 만들어 놓는지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죠? 수선 충당금 이렇게 해놓으시죠? 안 그런가요? 수선 충당금 해놓으면은 뭐 그냥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은 돈을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가 아니라 적절한 돈만 이월을 하라.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관련돼서는 1년 단위로 잡는데 전년도 그 물가 대비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경험치 이런 걸로 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좀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예시 이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사업계획 예산서 중에서 세워놨지만은 반드시 조정되는 부분이 뭘까요? 급여죠. 우리 일반 관리비, 경비비,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경비비, 우리가
그 용역을 주면은 이미 금액이 결정돼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관해 급여가 결정돼야지만 예산안은 큰 금액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여 조정과 예산안 수립에 관련돼서는 거의 같이 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 우리가 관리 업무 추진 목표 방침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이면은 같이 여러분 아파트의 그 목표나 이런 데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또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업무 추진 목표 장기적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그 합리적인 관리자의 자세를 견지하게 한다. 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 방침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이 같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입니다. 자, 이런 분야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이 정답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하는 모든 내용들을 사업계획 안에 다 포함시켜서 계속 이게 안 했으면 우리가 체크가 가능한 거죠. 좀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은요.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집행하고요. 원래 이 순서대로 나가는 게 원래 그 일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내용도 그 사업 계획 안에 전부 넣어서 여러분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보면 인사 노무 관리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수시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 건강검진, 유소견자 관리 이런 거 정말 놓고서 여러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검진 받으면요, 받고 나서 무슨 소견자가 있으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했냐 안 했냐 안 하면요, 나중에 문제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도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행정 중에서 장기성 계획, 이 아파트 하나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이 아파트는 정기검토가 2019년 4월입니다. 그러면은 20년, 21년, 22년 4월 달에 정기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 사업계획에 언제 몇 월 달에 뭐 한다 뭐 이런 내용 다 있으면 항상 보면서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빠진 게 없는지 이렇게 보신다면은 일할 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면은 일이 빠지지 않죠. 네, 그래서 좋은 그런 또 그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서 관리, 그 다음에 비품 관리, 그 다음에 인사 노무 관리, 경비원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요 이 노무 관리할 때 그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람을 해고시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하게 이분이 너무 불성실하고 아니고 그러면은 이분에 관련돼서 뭔가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관련돼 가지고요. 뭔가 강압적으로 하고 노동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우리 공동체 관리법 이런 거를 조금만 어기면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공동체 관리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갑질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행동을 했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동을 했다면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저희 관할 자치구에서도 얼마 전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바로 어제 제가 처리하고 왔는데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요. 아무리 좋은 의미라도 절차를 어기고 그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대로 그냥 처벌하시면 돼요. 어떤 처벌? 취업 규칙에 있는 대로 징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뭔가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아니면은 나 당신 다른 데로 막 가게 강제로 해서 그 반강제 그 뭐라 하죠? 우리가 자기가 사직서를 썼는데 권고사직이라고 쓰죠. 근데 이거 저한테 오면 어떻게 되냐? 권고사직 아닙니다. 강제로 자기가 썼지만요. 강제로 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그런 증거를 갖고 옵니다. 이분은요. 그럼 여러분들 거꾸로 가불관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꾸준하게 그 해놓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그 취업 규칙에 따라서 인사적인 부분에 관련돼서 절차를 밟으셔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화난다고 해서 화나는 말을 함부로 한다. 네, 그게 쌓이고 증거가 되면요. 여러분들 갑질이 돼서 여러분들도 시정명령의 그 대상이 돼 버립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입주대표 회장, 관리소장 두 분 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들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지 시대가 좀 변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회계관리 뭐 여러분들이 회계관리할 때 가장 많이 또 말씀하시는 게 그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연차 충당금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요 민원이 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발생이 되냐? 아니 우리는 못 걷어놨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 생기고 너무 많이 걷어놨다고 문제 생기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법의 체계상으로 보면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2월 달에 결산할 때 이 내용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구분을 먼저 하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3개월마다 우리가 그 대표회의에서 3개월 동안 세입세출 그 결산서를 갖다 놓으면은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분석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달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게 좀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런 미별 변경된 부분들을 여기서 추경을 해준다면은 그런 민원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민원이 생기냐? 그냥 우리는 해놓으면 1년 동안 내버려 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부족했으면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그 3개월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3개월 동안 다음 3개월 동안에 또 우리가 추경한다는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추경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죠. 3개월 동안 더 조금 부과했던 부분만큼 그만큼 더 부과하면은 이게 큰 차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부과했으면은 3개월만큼은 그 부과한 만큼의 금액에 그 정도 원래 부과해야 될 금액에서 그 정도만 빼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줘서 부과하게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어떤 누군가의 민원의 어떤 그 소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해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가용 뭐 발전설비 이거 3년마다 하니까 2019년 했으면은 20년, 21년, 22년 그럼 내년에 한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쉽게 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련돼서는 네, 계획에 다 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또 많은 설명을 우리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이 계셨는데 20개 관련된 거 뭐 화단을 뭐 20개 생육에 관련된 거 전지하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세우는데 세부적인 내용을요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면서 세부적인 걸 또 세워가지고 이거를 매년 몇 년을 이렇게 통계를 내다 보면 여러분이 언제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 노하우는요 이분이 너무 잘해요. 이분 거 그냥 갖다가 하면 내 노하우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살짝 부족해요. 근데 내가 부족한데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벤치마킹하고 그럼 내년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잘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내 거 하는 거에 대해 조금 더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잘하는 거 갖고 그대로 베끼겠다. 내 것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매년 반복되면서 전문가로라는 보다는 조금 더 멋진 전문가로 가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관리 계획서. 네, 이런 부분은 아까 그 강의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잘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대형 화재 쉽게 하는데 우린 돈이 들어간다. 우린 돈을 들여다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돈 같은 경우도 넣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전에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기 수용 계획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 모든 소장님이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이제 빼먹는 것들이 뭐냐면요. 장기선 충당금에 관련돼서 매년 걷는 거 있죠. 매달 걷는 거. 이거는 계획서에 넣는데 예산서도 넣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하는 건 안 넣어요. 그런데 유권 해석에 보면은 넣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업 계획이니까 사업 계획에는 이거는 어떤 사업 계획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그 내년에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공사하게 돼 있는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아파트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 장비 교체 공사와 뭐 이런 공사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이 아파트는 상당히 좀 많죠. 네, 이렇게 공사하는 걸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선 충당금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이죠. 이 아파트는 중앙난방이나 열 교환기, 뭐 세관비 이런 것도 있는데 큰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우리가 했던 테마별로 이렇게 보통 나눠놓지 않습니까? 수선비 하면은 작년에 3천만 원이 총대 부과됐다 그러면은 올해는 여러 가지 공사할 게 많으면은 이거보다 몇 프로 뭐 상승해서 더 얼마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금액을 해서 이렇게 계획에 따른 금액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복인 것 같습니다. 잡수익입니다. 잡수익에 관련돼서 사업 계획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관리계약 준칙을 제가 보겠습니다. 보면은 59조에 보면요. 사업계획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예비비는 관리비의 사용 지출 비용. 그래 관리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에서 분명히 뭔가 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어떻게 우리가 뭔가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 관리비는 부과 못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비비도 안 되죠. 왜? 예비비 안 되는 이유는 예,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 아파트에 아마 관리비의 지출비 이렇게 써 있다면 그러면 관리비가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잡수익의 우선 지출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필요한 걸 넣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파트에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을까 한번 제가 보면요. 아,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관리비 예비비 해가지고 예비비를 잡수익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도 넣어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넣어 있지 않는 비용 중에 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비용이냐면요. 여러분 옥상입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생겼어요.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 집에 천장에 난리가 났습니다. 옥상 공사 비용은 뭘로 합니까? 네, 그거는 장기성 계획에 포함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럼 장기성 충당금 그게 아니고 일부 조그만 부분이라 이거를 수선 유지비다. 그럼 수선 유지비. 그럼 세대 비용이 그냥 얼마 안 나와서 위에 공사하면서 그냥 합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쭉 해줬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요. 밑에 집에 피해 보상 비용도 같이 입찰해서 넣을 수 있냐? 그러면은 위반 사항이 벌써 나는 그 위반을 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입찰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피해 보상 비용은요. 이거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우선 사용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12번까지 있으니까 13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세대 누수 등으로 인한 등이란 말을 제가 써놨습니다.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대 피해 보상 비용, 피해 배상 비용, 뭐 피해 배상이나 보상 이런 비용 등 해가지고 관련된 거 이런 걸 넣는다면은 잡수익에서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없는데 사용한다? 그거는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보면요. 소송비용 5번에 소송비용은 여러분이 두 가지 전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관리계획이 당연히 명시해야지만 나가는데 이 두 가지 전제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요. 국토부에서는 먼저요. 첫 번째 이걸 얘기합니다. 입주자 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안 되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등입니다. 입주자가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여기에 전체 이익에 부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이 있는 내용이죠. 소송 대상자, 목적, 소유비용, 손익계산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을 사전 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먼저 돈 나간 다음에 동의를 받겠다. 예, 저한테도 이런 민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간 거 잘못됐다 회수하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관리계획 위반했잖아요. 회수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의 전체 이익에 부합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주민한테 사전 공지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갈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는 거 하나의 샘플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현황, 네, 계약 현황도 여러분이 이렇게 사업 계획을 여러분이 세워놓는다면요, 이 사업 계획서만 봐도 한 번씩 쭉 보면은 아,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다. 이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별도 메모해놔야 되고 별도 뭐 해놔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안의 필수 항목들 여기 써 있죠. 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들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좋은 내용 있으면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해달라. 뭐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 4번 5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여기다 이렇게 쓰죠. 여기다는 이렇게 쓰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추가 경쟁 예산을 한다.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갖고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따른 집행 실적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입주자 등에게 입주자에게가 아니고 입주자 등이 되겠죠.
입자 등에게 공개한다. 네, 이거는 우리가 그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에 있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하면 어떻게 잡냐면요. 수입 예산에 대한 그 돈이 얼마 들어올 거니까 이거 대 지출 예산을 잡아요. 이게 원래 예산입니다. 이런 거 잡을 때는.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아파트는요. 돈 나갈 거 있잖아요. 지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게 관리비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수입 예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거꾸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인 집행 비용을 부과하는 정산제와 예산제를 혼용하는데 이 내용은요. 이 전체가 예산을 세우는 전체가 예산제입니다.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또 정산제와 예산제라는 내용을 갖고 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여러분들 그 예산제로만 한다는데도요. 정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일부는요. 예. 왜 뭐냐? 사용료 같은 건 정산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여러분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뭐 관리비 급여는 몇 프로 인상 이거 아니죠. 전체 우리가 예산 아니니까. 그다음에 각종 용역비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수선 유지비. 예.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서에 의한 현재 부과 금액을 한다. 그다음에 승강기 사용료, 유선 방송 시청료, 수수료 부과금액 차액, 수수료 부과금액 차액 이런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부과금액의 차액에 관련돼서 이거를 우리가 그 다른 비용으로 잡수익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뒤에 나오는지 이게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사용료 등으로 해서 그대로 사용료는 그 나온 걸 그대로 부과하는 건데 거기에 잉여가 생기는 거는 바로 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되는 게 수수료하고 전기료가 문제가 많이 되죠. 이거는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달 즉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설명서를 한번 뭐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산 편성 기준 및 근거. 사실은 이렇게 편성해서 요거를 이 편성 기준 써 있는 거는 뒤쪽 옆으로 가고 이 사이에 금액이 나오는 거죠. 엑셀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제가 그냥 샘플도 하나 가져와 봤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뭐는 뭐고 어떻게 한다, 어떤 근거를 갖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근거를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할 때는 또 바뀐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 연차 충당은 제48조 써 있죠.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바뀌지 않았을 거라도요. 여러분이 내년에 다시 하실 때 예를 들어 올해 했고 이제 내년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근로기준법 제48조를 또 찾아보세요. 혹시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변경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업무할 때 조금 더 좀 매끄럽게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항목들에 관련돼서 일반 관리비에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관리비 부과 못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잡수익의 용도의 사용이라는 거죠. 예, 아니 용도의 사용, 잡수익의 우선 지출 거기다가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샘플로 보시면서 예, 하시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니까 보험료 2021년도 보험 견적에 의해 편성된다. 네, 대표의 운영비, 선관위 운영비와 대표 운영비는요. 이거 대표 회의에서 결정해서 부과할 수 있을까요? 대표 회의 그 관리규약에 땡땡이 돼 있어요. 동그라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대표에서 의결하면 될까요? 이거 반드시 저희가 시정명령 내립니다. 뭐냐?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잖아요. 관리규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범위 내면 회장은 업무 추진비 얼마, 누구는 얼마 이걸 다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정하면 부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해석도 있죠. 만약에요 관리규약에 회장 업무 추진비 20만 원, 감사 업무 추진비 10만 원 정해졌다. 그럼 이거 안 줄 수 있냐? 안 된다고 합니다. 지출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받아서 나 이거 안 받겠다 반납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지출 안 한다. 이것도 문제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에 이건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관리의 수익도 이거 전년도 관리의 수익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전년도 내용들 있죠. 그다음 재활용 같은 경우는 계약 얼마 들어온다 써 있죠. 그럼 그 내용 이런 걸 가지고 뭐 우리가 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관리비 차감 항목, 차감 항목 같은 경우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손 충당금 적립은 우리 관리규약에 돼 있죠. 입주자만이 기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대로 그대로 하셔야 되고, 그렇게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안 하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관리규약이 있는 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변경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경하실 때는요, 원하는 그 방향이 법하고 상충되는지 그거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검토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관리규약을 변경하셔서 관리규약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내용의 가장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입예산서 예시, 이거는 우리가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엑셀표 그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조금 더 제가 엑셀표도 하나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엑셀표를 안 하고 이것만 넣어도 법적으로는 이상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면요, 그거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갖고 이게 어떻게 계산됐는지 또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액만 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는 거는요. 예, 금액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 이것도 근데 반드시 넣어야 되냐? 회계처리 기준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 큰 의미는 없지만 이거 넣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대표회의 그 구성원들한테 설명을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넣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세출 예산서, 이것도 그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를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어느 한 아파트에 내년이면 이거 연도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처음에 제가 바꾸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려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예산에 그 당시에 법에 기준한 그 요율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의 샘플 예를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이렇게 글씨 써 있는 부분들이, 그게 바로 거기다 금액을 넣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거, 그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엑셀로 보면은 예산 총칙도 넣어놓고, 앞에 있는 것 이것만 넣고 여태까지 설명하는 거를 빼먹냐, 그건 아니고요. 엑셀로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드는데 하나의 샘플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 수입 예산, 뭐 지출 예산,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 세부 산출, 예, 그 다음에 경비비,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비교표, 예산의 예비비 예산, 그 다음 장기손 충당금 예산. 장기손 충당금 예산이 뭐냐면요, 나갈 돈, 공사,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입 예산서, 세출 예산서, 이거는 그 표에 있는 거 있죠. 예, 그걸 그대로 또 한번, 이런 순서대로 앞에 있는 우리가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요 예산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하나 써 있죠. 써 있지만은 요거를 같이 해가지고 그 보통 대표 회의에 이렇게 제출하는 게 어떨까라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를 보면요, 여기는 장기손 충당금을 걷어서 충당금 돈 또 나가죠. 예, 그런 부분만 반영됐지, 그 장기손 충당금을 우리가 계획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은 이 예산서에 돈에 맞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그거는 그 내용이 나올 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관리비 수입, 관리의 비용, 예비비 적립금, 예, 그리고 관리 비용. 자,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해놓으면은 요거는 전부 이렇게 맞는데, 아까 엑셀 표에서는 이 이쪽에 있는 금액의 합계를 갖다가 여기다가 클릭해가지고 그대로 연산되게 할 수 있죠. 그거 못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계산기 해가지고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그냥 연동되게, 이거는 뒤에 있는 금액 쓰면은 자동 연동되게 보통 한번 해봤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이제 수입 예산입니다. 관리비 수입, 이거는 관리비 부과하니까 좀 이따가 상세히 나올 거고요. 예비비, 그 다음에 이 예비비를 얼마 처분을 하겠다, 우리가 초에 이렇게 처분해서 이 정도 만들겠다. 그리고 관리의 수입은 전년도 기준이죠. 자, 2019년도 예산이니까 2018년도에 하죠. 그럼 17년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왜 그러냐? 2018년도 11월 달에 이걸 만드는데 마감된 금액을 갖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지출 예산입니다. 여기는 일반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일반 관리비와 경비비는 세부 내역을 따로 해놨으니까 거기서 또 설명드리겠다. 여기 아파트의 기준이 이렇다, 이겁니다. 회장 업무 추진비, 감사 업무 추진비, 총무 업무 추진비. 여기는 총무 업무 추진비 있고, 어떤 데는요, 어떤 이사의 업무 추진비. 그러려면은 이걸 부과할 수 있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부과하려면요, 돈이 나가야지 부과하는 거잖아요. 나가고 그거다 걷어들이고, 관리규약에 총무 업무 추진비 얼마,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거 부과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업무 추진비, 감사 업무 추진비 이거를 뭐 직책수당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이거 관련돼서 돈이 나가면요 기본적으로 민원의 그 발생 조기를 보면 영수증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장이 여기는 2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0만 원에 관련돼서 관리소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차에 기름을 넣었다. 그리고 시청을 방문하고 왔어요. 기름 얼마 넣냐? 요즘 차 한 번 넣으면 10만 원 넣죠. 어떤 주민이 이의 제기합니다. 그 영증을 보고 아니 시청 갔다 왔다고 하는데 10만 원에 택시를 타도 10만 원이 안 나올 건데 기름값이 10만 원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머리 아프죠. 굉장히 머리가 막 뒤통수를 막 당기고 막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한국아파트신문에 보면은 그 배머머 회계사님이 그 올려놓은 칼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뭘로 하면 되냐? 네, 8.8%. 예, 8.8%를 띄고서 나가면요. 그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네, 그러면은 영증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1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 걷도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요. 아마 배진호 회계사님의 그 업무 추진비 그 어떻게 처리하는 거 그게 우리 한국 아파트 신문에 있어요. 예,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CA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그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유지비 관련돼서 예산해 보니까 용역 금액과 승강기 수리 비용을 넣어놨죠. 예, 이거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뭐 시설 유지비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세적으로 여기는 뭐가 어떤 거다라는 그런 설명서 있었지만은 그런 설명서 내용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출 예산에 관련돼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직접 그 넣는 내용에서 빠진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제가 나올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 세분의 역서 임금률 10.9% 반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못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당시에 임금이 엄청나게 막 올라갈 때예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를 할 때 이렇게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으로 그때 최저 임금 인상률을 그냥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건을 올릴 때 임금 인상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같이 올리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내용들에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샘플 한번 보여드린 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비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직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이 아닌 데는 이렇게 이제 항목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근데 직영이면은 이렇게 좀 많이 해서 이런 내용들 여기는 이 경비 인원이 12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세대가 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단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비비 관련돼서 이거 예산 진간표는 그 내용을 비교한 건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 계획 아까 예비비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나온 거를 비교하는 거죠. 18년도 예산, 19년도 예산. 원래 예산사 하면 이렇게 비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렸고 이 아파트는 기타 예비비 해가지고 뭐라 썼냐. 법인세 및 세금 기타 등등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의미가 있어요. 그 지방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 뭐냐면요. 그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물리려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세금이 나오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냐? 부과할 수 없죠. 그럼 부과할 수 없죠. 지금은 대답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관리비 등에서 아까 말한 그 항목이 아니면 관리비 부과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뭔가 그 여기 보면은 잡시 부가세 문제를 대비하여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해서 예비비를 뭐 어느 정도 돈은 이월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거 관련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 충당금으로 넣어놓고 적립금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처리했던 사례입니다. 자, 이겁니다. 장기성 충당금 사용 계획. 여기는 아까 앞에 써 있는 내용에 금액만 더 넣는 거죠. 금액만 넣어놓고 그 설명만 해준 겁니다. 해줬는데 이거를 조금 전에 있는 엑셀표에다가 금액을 넣으면은 이 돈만큼 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입 예산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그 우리 그 회계처리 기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설명을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는요 지리의 신의 중요한 내용만 딱 꼬집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운동 공동시설 초기 설치 및 운영비 그 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각종 규정을 자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의 운영 비용, 설치 비용 포함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입니다. 장기성 충당금은 장기성 계획에 따라 이 장기성 충당금을 쓸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가구, 장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리비 예치금도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을 받는 목적이 뭐냐?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이거는 주민공동시설을 위한 가구, 장비,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무슨 소리냐? 돈을 먼저 우리가 이걸로 사고서 감가상각할 수 있냐?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여기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쉽게 지금 시간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읽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는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요. 직원들 명절 보조비, 학예 휴가비를 잡수익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 절차 정하는 걸 뭐 타당하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되냐? 지키지 않고 대표에서 따르게 의결할 수 있냐?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법에 유형을 받은 우리 이 처리 기준, 회계 처리 기준, 그 다음에 관리규약, 이 범위 내에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들은 무한대 권한이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하고 이거 외에 거 의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들의 쉽게 말하면 집합권법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받은 만큼의 권리밖에 안 생깁니다. 100%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대표의 의결 권한이 돼 있는 거는요. 그 법에 맞게 하게 되면은 효력이 100%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기본이요. 그런데 그게 넘어선 거는요. 집합권법에 따라서 동의를 받은 만큼의 효력이 있는 거지 안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한다 그거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을 예비비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비비 적립금 사용할 수 있냐? 소송비용에 관련돼서 아까 유권 해석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인천시 준칙에 보면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대표 의결을 거둬야 된다. 여기 관리비죠. 관리비 10가지 항목이죠. 그럼 뭐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된다. 그러면 소송비용은 59조에 보면 우선 사용의 소송비용이 있죠. 이 절차를 거치면은 우선 사용은 된다. 이건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그런 반복입니다. 자, 민법에 갑자기 왜 기산점을 넣냐? 요즘에요.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갔을 때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사님이요.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권한이 있냐? 쉽게 말하면 대표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대표가 의결 권한이 있냐? 이겁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했으면은 안 된다는 이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절차를 지켰냐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절차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날, 뭐 평가합니까? 보통은 뭐 평가한다고 공개했으면은 6월 1일 날 공고했으면은 6월 5일 날 가능하다. 왜? 평가하는 날 3일 전 그러면은 24시간이 민법적으로요. 3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공고하는 날 빼고 그거 평가하는 날 빼고 3일 있어야 되니까 6월 5일 날 가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대표 회의를 우리가 12월 1일 날 공고했을 때 언제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 대표 회의를 할 수 있냐. 5일간 공고한다 하면 12월 7일 날 대표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날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이 날짜 정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소한 거죠. 사소한 건데 이 사소한 걸 가지고요. 흠이 없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소장님들과 대표들을 괴롭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에 보면 요즘에요. 건물 외벽에 측벽에 전등 LED로 해서 아파트 이름이 써 있는 거 많이 있죠. 자, 이거 수선 유지비입니까? 뭡니까? 네. 이거는요. 장기성 계획에 그 시설부에 보면 6번의 5개 부대 시설 중에 11번 안내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내 표지판인데 이게 전체 수선만 우리가 돼 있어요. 관리계약에, 장기성 계획에
우리는 부부수선까지 넣었으면 무조건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인데 그냥 우리 법에 있는 기준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전체 수선만 있죠. 그럼 요거는 여기를 전체적으로 다 갈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수선 계획 전체를 안 갈고요. 여기에 그 글자 중에서 니은자가 있는데 니은자만 문제 생겨서 여기만 간다 그러면 이거는 부분수선이죠. 근데 우리는 부분수선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선 유지비 네,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수선 유지비냐 장기수선 충당금이냐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거에 하나의 그 연속선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관리비를 체납했을 때 단전단속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거는요.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판례를 봤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단전단속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감당할 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지급명령 이런 걸 통해서 법으로 해결하세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자르고 하는 건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소장님들이 감당할 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보험 가입 후 사고로 인한 보험금 발생 시 자기부담금 회계 처리. 네, 이 내용에 관련돼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한테 며칠 전에 들어온 내용인데 소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들어놨는데 우리가 보험료 해줄 수 있는 게 50만 원인데 여기가 70만 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해배상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런 그 손해배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면 되냐? 이거는 아까 말한 우선 사용이라는 거 있죠. 거기다가 넣어 있었다면은 그러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선 사용에 관련돼서 필요한 내용들, 손해배상 성격의 비용 이게 우리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관리계약에다가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저도 그 지자체에 있으면서 이제 시에서 그 관리계약을 개정한다고 해서 의견을 막 넣는데 반영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걸 좀 반영해서 아파트 편리하게 딱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전시에서 관리계약 준칙 해설을 해달라고 해서 그때 소장님들한테 준칙 해설하면서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니까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우리가 관리계약을 이번에 개정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넣어놓으시면은 왜 넣어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셔틀버스 2대를 운영하는데 전혀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관리계약 개정해서 부과할 수 있냐? 예, 부과할 수는 있죠. 부과할 수는 있다고 저도 보는데 예,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 주민들의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강제로 해서 뭐 하는 것보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대표에서 권한이 있고 뭐 관리결을 정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뭔가 다수를 해서 소수를 무조건 되고 피해를 준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내용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때 부과를 해야지 관리규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되고 그냥 강행으로 다수결로 해서 무조건 주민들 가봐도 동의받아서 무조건 부과한다 그러면요 뭐가 생길까요? 주민끼리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수도 요부금을 아까 말씀드린 거 관리의 수입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안 된다.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그 설명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자료에 있으니까 읽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사용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게 업체가 이제 사용하는 거 이거 그 잡식으로 처리해도 되냐?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이거는 안 되는 이유가 알뜰장 업체로부터 징수한 전기 사용료는 공동주택의 수입이 아니라 전기료를 선수적으로 먼저 받은 거잖아요. 성격이 안 맞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유권 해석을 보면서요. 한 번쯤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지 말고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수 부위가 세대 전용인지 공용 부분인지 책임 주체는 이거는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에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 베란다에 보면요 우리가 그 베란다에 그 육가가 있는데 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로 일체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에 관련돼서 이게 따로따로 돼 있으면은 여기는 전혀 연결시키는 관련된 거는 공용을 하면 되는데 한 번에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들었을 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결돼 있으면은 그 유가 자체가
이걸 공용으로 보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러나 물이 새는데 유가가 깨져가지고 물이 샜다 그러면 공용 부분이죠. 그 원인 우리가 치유할 때. 근데 유가가 있는데 유가 그 사이 유가하고 시멘트하고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인데 그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서 문제 생겼다. 이건 전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긴 아파트들은 예, 좀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 민원 사례 때문에 제가 하나 넣어놓은 건데요. 아파트 안에 월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투표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예, 중간에 내용 다 써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에 부착되어 있는 월패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왜냐 집에서 그 애들이 했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땅 사이 이사 놀러 와가지고 누군가가 눌렀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이 어려워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할 수 없다. 단 이거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대표를 뽑는다든지 법에 정해놓은 절차 있는 거 그런 걸 때는 문제되지만은 그냥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다. 이건 좀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이라는 거를 할 때 여러분은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막 해석하냐 안 합니다. 해석은 국토부에서 하죠. 그러면은 해석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제가 있었냐면은 입제 대표를 선거하는데 여러분 선거할 때 직접 4대 원칙 있죠. 보통 평등, 직접 투표, 비밀 투표. 네, 그런데 이거를 직접 투표 여기서 지금 월패드는 왜 안 되냐? 직접 투표 본인 확인이 안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4대 원칙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네, 안 되는 원칙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투표 용지를 세대 우편함에 다 꽂아 놓고 그 다음에 투표함 있잖아요. 함을 갖다가 카메라 이제 그걸 보고 카메라 켜고 거기다가 알아서 이제 하게 한다.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누가 그 직접 그 사람을 받아 투표한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법적인 거를 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해서 있는 대로 보셔야 되는 거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할 내용을 정확히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관리사무소는요.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죠. 선관위도 있죠. 자사행단체도 있고 용역업체도 있고 그 입주민도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에 관련돼서 화합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우리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건요. 원칙 이것만 너무 크게 말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원칙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칙을 알고서 그 바탕에 맞게 그 행동을 하면서 이러한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말할 때 원칙이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이런 근거에서 이런 법령 이런 근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1시간 반 동안의 내용을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을 아까 5분 휴식을 주려고 했는데 1시간 반 시간이 좀 짧아서 못 줬는데 대답하는 게 하나 있었죠. 하자 소송으로 받은 승소금도 관리의 수익으로 세출 세입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승소금에서 제가 결론을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소금에서요. 나눠줘야 됩니다. 세대한테 줘야 되는 돈 있죠. 이거는 세대한테 그냥 나눠줘야 되는 거지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으로 잡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예산에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냥 하시면 되겠죠. 근데 세워서 하실 때 여러분들 자 하자 소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자 소송을 해서 하자 비용이라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게 손해배상 비용을 뺀 겁니다. 손해배상 비용을 빼고 하자 비용이면은 A라는 항목으로 1억이 들어가고 B라는 항목으로 1억이고 C라는 항목이 1억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 1억은요 A라는 항목으로만 써야 되고요. 또 B라는 항목 1억 들어오면 1억은 B라는 항목으로만 써야 됩니다. 남으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항목이 있을 때 그것을 쓰면 됩니다. 이거를 딴 데로 넘겼다. 이거 그러면은 그 우리가 가장 센 잊어버리고 있던 2천만 원 하자 보수 보증금을 용도에 사용한 거 2천만 원의 과태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2분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앞으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